서울의 한 고속버스 터미널. 버스 한 대에 조금 특별한 표시가 붙어 있다. 서울에서 광주까지 10.1kg. 잘 모르는데 이거. 서울 광주밖에는 몰라. 10.1kg 줄이자. 그게 알 것 같아요. 아닌가요? 처음 보는 낯선 숫자. 바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다. 지금 우리 곁에 새로운 라벨의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가격처럼 숫자로 표시된 이산화탄소. 1g을 잡기 위한 탄소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지난 10일 일본 도쿄 국제 전시장에서 열린 에코 프로덕트 2009. 일본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환경 전시회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관람객들이 가장 많이 찾은 한 부스.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 상품들에 시선이 집중됐다. 사람들의 눈길을 잡은 것은 상품에 붙어있는 한 기호였다. 가격도 영양 성분도 아닌 이산화탄소. 상품마다 탄소량이 숫자로 표시돼 있다.日本はですね、実はこの2009年度から国の主導で、特に経済産業省主導で試行事業というのを始められています。計画では3年ぐらい試行事業ということで、さまざまな製品のカーボンフットプリントを世の中、つまり市場流通を図っていこうということで始まったばかりでございます。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찾은 곳은 한국 상품 전시 부스였다. 시범 표기가 아니라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에 탄소량이 표시돼 있기 때문이다. 68g とかってすごい具体的に書いてあるじゃないですか。ちょっとそれがドキッとしたっていうか。 2009년 2월부터 탄소 성적 표지제라는 이름으로 탄소 라벨링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현재 100여 개의 상품이 인증을 받았다. 일본인들이 한국의 탄소 라벨링 제도에 대한 시각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탄소 라벨링 제도를 운영하는 여러 나라의 국가 제품들을 일본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한국 제품에 대한 그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제 막 시장에 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탄소 라벨.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기업은 왜 탄소 배출량 공개에 나선 것일까? 지난 10월 한 자동차 회사가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탄소 성적 표지 인증을 신청했다.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탄소 배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21개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게 언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그 데이터를 다 확인하는 건가요? 생산하는 속도라든가 그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장비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현장 심사에 나선 환경산업기술원 인증심사단. 자동차 한 대당 투입되는 철판 무게가 1톤, 부품만 2만 5천 개가 넘는다. 하지만 사소한 공정 하나, 데이터 하나도 놓치지 않고 확인해야 한다. 탄소 성적 표지제는 자동차를 사용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만 측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탄소 성적 표지 제도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많은 물건이나 여러 가지 제품들, 그런 제품들을 제조하고 사용하고 폐기하고 유통하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제품에 부착하여서 저탄소 녹색 소비를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이 탄소 성적 표지 제도입니다. 그렇게 12만 킬로미터 주행을 기준으로 승용차 한 대가 배출한 탄소량은 24.9톤.
최근에 한 고속버스 회사도 탄소 성적 표지 인증을 받았다. 탄소 배출량 10.1kg. 승용차보다 훨씬 적은 수치다. 이거는 지금 편도 발생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차가 전체 운행 과정에서 10kg의 탄소가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 내가 한 사람이 28인승 고속버스로 서울에서 광주를 가는데 CO2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승객 1인 기준이라는 말을 꼭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승객 1인 기준이요? 예. 고속버스 같은 서비스 상품에 표시된 탄소 라벨은 승객이 버스를 이용했을 때 발생하는 탄소량을 표시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버스를 운행할 때 발생하는 탄소량만 계산되는 것은 아니다. 세차에서부터 정비까지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까지도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서비스 전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량을 연간 평균 승객 수로 나누어 최종 탄소 배출량을 결정한다.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수가 많아질수록 탄소 수치는 줄어드는 셈이다. 한 138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몇 킬로 정도 가나요 그러면? 4.3km 정도 달립니다. 1리터에 4.3kg 정도 예. 간다고요? 예. 같은 양의 연료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이동할수록 탄소 배출은 줄어든다. 서울에서 광주까지 혼자 승용차를 타고 갈 경우 28인승 버스보다는 3배, 45인승 버스보다는 무려 5배 가까이 많은 탄소가 발생한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탄소 배출량은 10톤, 세계 평균인 4.4톤의 2배가 넘는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를 구체적인 수치로 표시하기 시작한 것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여야 하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무색무취의 기체다. 소다에 염색가루를 넣고 식초를 부으면 거품처럼 부풀어 오르는 이산화탄소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청량음료나 불을 끄는 소화기를 만들 때 사용되기도 하는 이 평범한 기체가 왜 지구를 위험에 빠뜨린 주범으로 몰리는 것일까? 대기 중에는 온실의 유리처럼 지구의 표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온실가스가 있다. 이 가스들이 없다면 지구의 온도는 평균 영하 18도까지 낮아진다.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등의 기체로 구성되는데 그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 문제는 이 이산화탄소의 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산화탄소가 빛 에너지를 흡수해 대기 안에 가두면서 지구의 평균 온도를 점점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탄소의 경보음이 가장 먼저 울린 곳은 한반도 최남단.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용머리 해변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던 산책로가 바닷물에 잠겨 사라진 것이다. 이렇게 물에 잠겨 있는 시간이 하루 8시간 이상. 물의 높이가 위험 수위를 넘으면서 관광객들의 발길도 막혔다. 오후 3시가 넘자 그제서야 산책로가 제 모습을 보인다. 20년 넘게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마을 해녀들에겐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전에는 그렇게 안 하신데 올해 들어는 더 올라오는 것 같아 물이. 물 여기까지 다 차잖아요. 지난 87년에 조성될 당시만 해도 침수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썰물 때는 이렇게 수위가 낮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이곳을 그냥 걸어서 쉽게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었지만 밀물 때 가장 해수면이 상승되는 그 시기를 대비해가지고 높여서 보강을 해가지고 현재 그 지나가는 그 다리를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와서는 현재 이 지면보다도 약 한 15cm 정도, 15cm 정도 위까지 물이 차니까 사람들이 통행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거죠. 통행이 할 수 없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국내 최초의 육지 침식 사례로 보고되고 있는 용머리 해변. 지반 문제나 해류의 변화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대체로 기후 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40여 년간 연평균 기온이 1.2도 상승한 제주 지역은 빠르게 아열대 기후로 진입하고 있고 그 사이 해수면 높이도 22cm나 상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금 IPCC에서 보고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해수면 상승률이 어느 정도 됩니다라고 국제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년에 약 1.8mm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1.8mm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이 상승한다고 발표가 됐는데 지금 제주해역 같은 경우에는 6m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4배 정도, 한 3배에서 4배 정도 되는 거고요. 그 투발루나 이런 데가 1년에 5mm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주해역 같은 경우에 특히 서귀포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지반 올라가고 있는 것까지 다 고려를 하면 순수하게 1년에 약 7.1mm 정도가 상승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공개한 부산 일대 해수면 상승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해수면이 1m 높아질 경우 김해 평야가 사라지고 낙동강 삼각주 일대가 물에 잠기게 된다. 현재 속도라면 100년 안에 이것은 가상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 부의 건강을 메시지로 담은 연주를 시작으로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지구촌은 지금 탄소와의 한판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탄소 다이어트가 시작된 것이다.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이 보니까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고 CO2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다시 발목이 잡히는 일이 된 겁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뼈 아프게 변신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 삶의 방식, 생산 방식, 공장, 우리 소비 이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힘든 시대가 된 거예요. 영국 런던 근교 한적한 교외에 자리 잡은 한 마을. 지붕 위 울긋불긋한 닭변 모양의 환풍구를 단 주택들이 눈길을 끈다. 이곳이 배드제드, 즉 화석 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도록 지어진 런던 최초의 친환경 주택 단지다. 배드제드는 에너지 사용과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공까지 세심하게 신경 썼다. 특히 유난히 창이 많은 게 특징이다. Providing us with free light, so we don't have to use so much electric light, and because they face south, they allow some of that passive heat to come through and help to warm the homes. It's quite a cold November day today outside, but we're inside. Not too many layers of clothes on, and it's quite warm in here. So that's some of our passive solar gain. 이 실로폰은 발판을 재활용해 만들었다. 실내 장식 하나까지 환경을 배려하고 있는 배드제드는 3중창과 두꺼운 단열재, 열 교환기가 부착된 환풍기까지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건축 기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덕분에 난방비는 같은 규모 일반 주택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이다. And these are just the water and energy meters. So this is water, hot water and electricity. And you can see this light here comes on every now and then. But if I turn on the cooker, that light's going to start flashing really quickly. Now the light flashes. How much energy you are using? Yeah, roughly, yeah. 옥상에는 작은 정원을 꾸며놓았다.
자연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배드제드의 실험은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지붕은 세돔이라는 식물로 뒤덮여 있어 단열 효과가 높다. 반대편에는 태양열 지별판이 설치돼 있다. 이 지별판을 통해 집에서 소비되는 전기의 20%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 배드제드에는 4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주민들이 석 대의 자동차를 함께 이용하는 자동차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Every car club car takes about 5 privately owned cars off the road, so it reduces emissions and reduces congestion. And this was the first one as part of a new development in the UK, but now there's loads of car clubs in London. They've become very popular. A lot more people are choosing to use a car club rather than a private car. A lot more people now in London are using on bicycles, and they're improving the cycle network, you know, the cycle paths and making it better for cyclists. 런던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혼잡 통행료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런던 시내로 자동차가 들어가려면 우리 돈으로 16,000원 정도를 내야 한다. 런던 교통청은 혼잡 통행료 실시 후 자동차는 21%가 줄고 자전거는 6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로 인한 탄소 배출량 감소율은 20%. 버스와 자전거 타기로 탄소 다이어트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탄소 다이어트는 새로운 소비 습관을 만들어내고 있다. 영국 최대 유통업체인 테스코. 이곳에서 판매되는 제품에는 하나같이 발자국이 찍혀 있다. 바로 탄소 배출량을 제품에 표시한 탄소 발자국이다. 소비자들은 상품의 브랜드와 가격뿐 아니라 제품에 표시된 이 발자국을 확인하고 탄소 배출량이 적은 제품을 비교해 구매한다. I always check. Why do you check? For the environment, if it's good, it's for the environment, carbon trust, isn't it? 탄소 발자국은 지난 2007년 영국 카본 트러스트가 세계 최초로 도입해 운영을 하고 있는 탄소 라벨링 제도다. 2001년 영국 정부에 의해 독립법인으로 설립된 카본 트러스트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비자와 기업의 구체적인 실천을 목표로 탄소 라벨링 제도를 추진했다. Every company, whether they are a consumer brand or they are working with other businesses, has an opportunity to cut their carbon footprint, but then to show that reduction through the carbon reduction label. That will mean smaller energy costs, lower climate risk, and of course the benefit of an improved brand when the consumer recognizes their good work. And the carbon reduction label is their commitment that they are reducing that carbon footprint to cut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탄소 발자국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가 탄소 줄이기를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카본 트러스트의 목적이다. 현재 이 취지에 찬성하는 영국 내 5천여 기업의 제품들에 탄소 발자국이 찍혀 있다. For the consumer, it's about making simple choices
when buying products, but also when using those products in the home, because small things add up to big changes in reducing our impact on the climate and leading low carbon, green, sustainable lives. 영국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탄소 라벨 제도는 탄소 다이어트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탄소 배출량을 제품에 표기하기 시작한 건 한 식품회사의 두부였다. 처음 탄소 배출량을 공개한 뒤 회사는 즉각 공정 개선에 돌입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탄소가 배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제품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들었는지 알았는데 이번을 통해서 이제 탄소 배출량을 하다 보니까 제품 하나 만드는데 탄소 배출량이 얼마인지 알았고 또 그걸 그 공정마다 알게 됐어요. 결국에는 이제 뭐 탄소 배출량을 얼마나 제품 하나당 이제 얼마나 표시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표시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목표를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는 것은 결국 에너지 소비가 많다는 것. 공정 개선을 통해 탄소량도 줄이고 에너지 효율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탄소량을 공개한 뒤 예상치 못한 반응에 부딪혔다. 두부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탄소를 배출하느냐 또는 혹시 다른 소비자들은 야, 두부 속에 무슨 탄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냐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산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현재까지 탄소 성적 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은 모두 110개. 제품마다 수치는 천차만별이다. 우유 1리터의 탄소 배출량 564g.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 우유에 표시된 숫자는 목장에서부터 시작된다. 목장에서 젖소를 키우고 사용되는 전기와 물 사용량에서부터 소가 숨을 쉬고 트림을 할 때 내뱉는 가스에 포함된 탄소량까지 모두 포함이 되는데 심지어 소가 먹는 건초를 재배하는 데 사용되는 비료와 농약까지 탄소 배출량에 포함된다. 특히 소의 먹이는 소가 배출하는 가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료를 먹이느냐도 탄소 배출량에 영향을 미친다. 소화를 좀 신진대사를 좀 촉진시켜 주는 거죠, 소를. 그래서 이제 그 될 수 있으면 가스가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젖소를 키워 원유를 짜기까지 발생하는 탄소량이 우유 탄소 배출량의 70%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는 과정이 수송 단계. 원유나 포장재가 공장까지 이동하는 거리만큼 탄소가 발생한다. 공장에서 원유를 가공해 제품을 만들 때도 각 공정마다 사용되는 물과 전기에서도 탄소가 발생한다. 이렇게 우유 제품에 표시된 탄소 숫자에는 목장에서 시작해 소비자가 우유를 마시고 끝으로 우유팩이 분해되기까지 제품의 전 생애 주기 동안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포함되어 있다. 식품의 경우 원료를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하느냐에 따라 탄소 배출량의 차이가 난다. 이곳은 유기농으로 감귤을 재배하고 있는 제주의 한 농가. 이 껍질 향이 그 옛날 여기 제주도 소유자라는 게 있어요. 그 껍질 먹는 건데 그 향하고 비슷해요. 향이 더 짙어요. 이렇게 유기농으로 재배된 감귤로 주스를 만든다면 일반 감귤을 원료로 했을 때보다 탄소 배출량이 줄어든다. 비료와 농약 사용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이 빠지기 때문이다. 국산이 아닌 수입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해외에서부터 배송 거리가 포함돼 탄소량은 더욱 많아진다.
많이 얘기가 나오는 로컬 푸드를 많이 먹자는 운동처럼 협력업체와 내 사업장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은 적게 되고요. 만약 해외에서 원료를 공급받는 업체의 경우는 국내에서 원료를 공급받는 업체보다 수송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탄소는 일본 프로야구 경기장에도 변화를 몰고 왔다. 경기 시간을 줄이기 시작한 것이다. 못하는 피칭이 되다 보니까 컨트롤 잡는 공이 됐고 또 이 공을 아카다 선수가 일명 쇼타임 프로젝트. ゲソおすすめです。あと刺身とか枝豆、やっこ、キムチ。いや、ごめん、ちょっとトイレ。ダメ。レッツショータイム。 공수 교체 제한 시간 2분 15초. 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투수가 공을 던져야 하는 제한 시간 15초. 현재 일본 프로야구 협회가 펼치고 있는 쇼타임 프로젝트의 내용들이다. 경기 시간을 단축해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そうやってそうすることによって試合時間を短縮することができれば、いわゆるナイターの消費電力とか、いわゆる球場で使う電力とか、そういうものも削減できるわけですから、いわゆる CO2 の排出を少なくして、地球温暖化防止に役立つことができると。 교토의정서 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인 일본은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평균 6%의 탄소를 감축해야 한다. 탄소 줄이기가 일본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음반 시장에서 앨범 하나가 주목을 받고 있다. はい、こちらの坂本龍一さんの、CD がカーボンオフセットになっております。カーボンオフセットアルバムって何ですか？カーボンオフセットの CD というのはですね、この CD を制作するにあたって出されたと思われる、CO2 であるとか温室効果ガス、そういったものをですね、坂本龍一さんが、支援をする、森林保護の活動で、また別のところでそれを、吸収して、ゼロにしようという活動の、CD でございます。 앨범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량만큼 수익금의 일부를 탄소 줄이기에 사용하는 것이 탄소 상쇄 앨범이다. 영화 마지막 황제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거머쥔 세계적인 음악가 사카모토 류이치. 그가 앨범의 탄소량을 공개한 것은 아름다운 음악을 즐기기 위해 치러야 할 탄소 비용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その出た、CO2 の排出量を、うちはモアトリーズというですね、これも実は、坂本龍一さんが、代表理事を務める森林保全団体がありまして、そこの協力を、得て、オフセットし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도쿄 환경 상품 박람회 마지막 날. 한 심포지엄에서 탄소 라벨링 제도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다. 현재 시범 사업을 통해 인증 절차와 기준을 개발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2011년 본격적으로 탄소 라벨링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가 부족한 상황.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탄소 라벨링 제도가 어떻게 탄소를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알리는 일이 시급한 과제다. 消費者の方がですね、カーボンフットプリントのマークのついた商品がですね、手に取ってまずその感じていただけるということからまず広がっていけばなと思っております。そういう商品がですね、数多く市場に並んでいけばですね、消費者のCO2 の排出に対するですね、意識も若干変わってくると思いますし、その意識の変化に伴ってですね、事業者の活動というものも変わってくると思いますし、
それによってまた参画していただける事業者も増えてくると思いますので、まずは多くの商品が市場に流通するということが大切だと思っております。 탄소 배출량을 공개하는 탄소 라벨링의 효과는 표시가 붙은 순간부터 시작된다. 지난 4월 탄소 성적 표지 인증을 받은 한 항공사는 비행기 내부부터 바꿨다. 기존 카트는 27kg 정도 나가고 경량 카트는 20kg 정도 나갑니다. 7kg이 무게를 줄임으로써 탄소 배출량도 줄이고 연료 절감의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카트만 가벼워진 게 아니다. 책자의 크기를 줄이고 재질을 바꾸고 예비 연료를 10%에서 5%로 줄이는 등 비행기의 무게를 줄여 연간 1,700톤의 탄소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연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다. 고가의 장비인 엔진 세척 장비에 과감히 투자한 것도 다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엔진 내부에 낀 이물질을 제거해요. 엔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엔진 워러워싱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정기적인 엔진 세척, 이 하나로 줄인 탄소 배출량은 무려 연간 7천여 톤. 연료 절감 효과까지 덤으로 얻었다. A330을 기준으로 해서 1년간 엔진 한 대당 2회를 하였을 경우 약 한 49톤의 연료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자동차처럼 항공기에도 경제 속도가 있다. 연료가 가장 적게 소모되는 고도와 속도로 운항하고 직원들이 항공기를 이용할 때마다 비용을 적립해 탄소 저감 활동에 투자하는 등 탄소의 무게를 확 줄인 한 항공사의 변화. 그 출발점이 바로 탄소 성적 표지였다. 한 제약회사는 인증을 받기 위해 공정을 바꾸기도 했다. 탄소 배출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병의 무게가 문제로 지적되자 공정 라인을 전면 교체한 것이다. 126g이던 병 무게를 119g으로 줄여 처음 조사됐던 탄소 배출량보다 낮은 수치로 인증을 받았다. 제품 한 개당 8g이지만 연간 저희가 판매량을 계산해 보면은 1,200톤이라는 CO2 발생량을 감축한 결과입니다. 새벽 4시, 아산에서 쌀을 실은 화물차 한 대가 부산에 있는 공장으로 향하고 있다. 주간에는 평균적으로 한 8시에서 9시간이 걸리는데 야간에 이동을 하니까 7시간 정도면 8시간, 1시간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연료 저감과 메탄가스, 배출가스를 줄였기 때문에 가장 야간 시가 화물차가 운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이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 새벽에 배송을 하기 시작한 지 6개월째. 도착한 쌀을 옮겨 싣는 지게차도 경유가 아닌 전기를 충전해 운행된다. 모두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 회사는 지난 2월 즉석밥 제품의 탄소 성적 인증을 받았다. 210g짜리 즉석밥 하나의 탄소 배출량은 329g. 거의 모든 공정에서 열을 사용해야 하는 터라 연료 사용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LNG 보일러는 멈춰 있다. 인증 이후 연료를 바꾼 것이다. 공장에서 2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폐기물 전문 소각업체. 폐기물을 소각할 때 공중으로 버려지던 열을 생산 공정에 재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채집한 열을 공장까지 어떻게 이송하느냐였다.
에너지 네트워크에서 해서 이 길을 따라서 250mm의 관이 쫙 묻혀서 저희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폐기열을 활용하기 위해 도로를 파고 파이프라인을 묻는 대대적인 공사가 벌어졌다. 이 스팀을 갖다가 햇반에 직접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공장에서 순수 처리된 물을 갖다가 투입하여 스팀을 갖다가 청정 스팀을 생산하여 햇반 공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 이후 실천한 탄소 저감 활동으로 줄인 탄소량이 연간 1,100톤. 다시 인증을 받는다면 이 수치를 절반까지 줄이겠다는 게 이 회사의 목표다. 탄소 성적 인증은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인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약속을 공표함으로써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 지속적인 저감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2007년 대비 2013년도에 지금 탄소 기준의 2분의 1을 저감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기업체마다 자기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탄소 배출량인지를 이제 공개하게 될 거고, 그 공개한 것들이 이제 공개하다 보면 뭐 서로 상대적인 비교도 될 거고 절대적인 비교도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할 거거든요. 탄소 성적 표지제 시행 1년. 소비자들은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시민들에게 인증 표시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었다. 처음 본 것 같습니다. CO2를 줄이자라는 뜻 아닌가요? 그거 아니에요?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 중에도 표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많았다. 어떤 마크예요, 아버님? CO2를 제로 CO2로 만들자 그 얘기잖아요. 마크의 뜻을 물어보는 거잖아.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의미는 정확히 알 수 없는 마크. 한 시민단체가 실시한 환경 관련 라벨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 따르면 탄소 성적 표지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낮다. 엇비슷한 모양이 많은 데다 내용도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 정보의 홍수이기도 하지만 라벨의 홍수이기도 합니다. 이게 각 기업들마다 라벨을 붙이면 좋은 일종의 전략이다, 마케팅 전략이라고 얘기하는데, 환경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환경 라벨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에코마크 제도라든지 에너지 라벨 제도도 있고, 대기 전력을 표시하는 표시제도도 있고, 재활용 표시제도도 있고, 그런데 이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다 보면 소비자들은 상당히 혼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정리해서 단순하게 가면서 그다음에 효과가 있는 라벨 제도를 만드는 것이 소비자들한테는 가장 접근하기가 좋고, 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호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저희들의 그 숙제라고 조금 볼 수 있겠죠. 탄소 성적 표지는 기업 입장에서도 쉬운 선택이 아니다. 친환경 제품 개발과 함께 다양한 탄소 저감 활동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탄소 성적 표지 인증을 신청한 한 세제 회사. 그런데 인증 심사단의 서류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10kg이 5kg이 전기 사용량이 똑같다는 거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시만, 위원분들이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자기들이 하루에도 수십 종, 수백 종의 제품을 지금 오더를 받고 납품을 할 때 데이터 관리가 안 돼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협력업체에서 납품받은 포장재의 데이터가 문제였다.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이제 1차 협력업체가 좀 소기업이나 영세한 기업인 경우는 데이터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납품하는 제품만큼의 전기 사용량만 총 생산해서 할당을 해줘야 되는데, 그 할당하는 방법이 데이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가장 적합한 할당 방법을 찾는 그런 논의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기업체 같은 경우는 데이터 관리가 되고 있어서 문제가 안 되는데, 협력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데이터 관리가 안 되는 경우에 그거를 또 가서 직접 수집을 해야 되고, 또 협력업체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자기들의 그 일년 살림을 그대로 다 리얼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자기의 제품을 일부 구매를 해간다고 해서 이 인증 때문에 데이터를 다 오픈하라고 하면
자기네 내부에 영업 기밀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픈하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게 이 인증을 준비하는 담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 회사의 경우 수입한 원료의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 해외까지 오고 가며 인증 신청 자료를 준비했다. 하지만 자금도 인력도 부족한 중소기업에겐 무리한 요구일 수밖에 없다.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통하여 대기업이 기술과 자본을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던가 아니면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개선책을 또는 지원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표준화 작업도 중요한 과제다. 세계 각국에서 자국에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탄소 라벨을 의무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우리나라는 영국의 카본 트러스트와 탄소 라벨링 제도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국제 표준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특히 국내 기업이 영국의 탄소 라벨 인증을 신청할 경우 카본 트러스트의 검증 업무를 환경산업기술원이 대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출 기업들이 인증 수수료를 50% 이상 절감할 수 있게 됐다. We see many businesses operating internationally and many brands are used all around the world. So it's very important that we have a single operating method, single standard and single agreements around the world to make carbon labeling a success. 이번에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게 됨으로써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이 카본 트러스트의 심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MOU를 통해 갖고 앞으로 이 이제 세계적인 국제적인 그 스탠다드의 제정이 중요한데 거기에 함께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고 수출 기업들이 앞으로 여기서 심사를 받게 되는데 드는 비용을 절반 정도 줄일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점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기후변화 이런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또 굉장히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역할도 하겠습니다. 안산에 사는 김문정 씨. 설거지 물 하나 그냥 버리는 법이 없다. 일일이 물을 받아서 설거지를 하고 마지막으로 헹군 물은 따로 모아놓는다. 걸레도 빨고요. 세탁할 때도 쓰고요. 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세탁기가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직접 손으로 빤다. 빨래? 세탁기는? 세탁기는 돌리고. 세탁기 돌아갈 때 한 번에 하지 뭐하러 두 번에 빨어. 힘들게. 빠지면 그냥 같이 빨지. 매번 힘들게. 괜한 고생을 사서 한다며 가족들의 타박이 끊이지 않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엄마의 고집스러운 절약 노력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다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친정에 와서 설거지를 할 때는 꼭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해서 야 물은 이렇게 쓰지 말아야지 뭐 세제는 뭘 써야지 하고 잔소리를 하세요. 그게 처음에는 되게 귀찮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엄마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요즘 김문정 씨 가족은 쇼핑 시간이 길어졌다. 용량이 얘가 좀 더 많구나. 그래서 탄소 배출량도 좀 더 많네. 520 여기가 930mg인데 500. 일일이 확인해야 할 게 하나 더 생겼기 때문이다. 우유가 930mg에 520g이 탄소가 배출되는 거예요.
표시인가요? 네, 529g. 기업이 이걸 그런 표시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도 이 환경에 대한 것을 알고 줄이겠다라는 그런 표시인 것 같으니까 이 표시제를 부착한 제품을 선호하고 구입을 할 예정이고요. 구입을 했습니다. 가격과 성분 같은 것만 보고 이제 보통 구입을 하는데 이제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런 것도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탄소 라벨을 향한 소비자들의 깐깐한 시선이 선택의 기준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제 눈으로 탄소를 확인하는 시대. 탄소 라벨은 탄소를 줄이기 위한 기업과 소비자의 약속이다. 무게를 줄이고 공정을 바꾸고 제도를 개선하면서 단 1g의 탄소라도 줄이기 위해 벌이는 기업들의 치열한 사투. 탄소를 줄이는 것은 기업에도 소비자에게도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다. 현명한 안목과 건전한 녹색 소비 문화가 필요한 지금, 지구의 미래가 이 작은 선택에 달려 있다.